정말 많이 싸웠던 주제. 나는 애를 갖기 싫다. 결혼도 웬만하면은 별로 그렇게 급하게 하고 싶은 마음 없다. 할 것 같이 하다가 안 되고, 또 알고 보니까 이상한 놈이고, 점점 뭐 좋은 사람은 다 없는 것 같고 주변에 없는 것 같고, 왜 내가 그렇게 끌려다닌 연애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 제가 어느 날 통안에 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다는 거를 깨닫게 됐는데요. 그게 어떤 거였냐면,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지 모르겠어요. 찍으면서도 뭔가 불안해. 근데 저는 꽤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용기를 내서 이 영상을 좀 찍어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뭐 포기하면 좋은 사람이 나타난다는 둥, 뭐 혼자 잘 지낼 수 있어야 둘이서도 잘 지낼 수 있다는 둥, 뭐 이런 말들 들으면 전 싱글일 때, 아니 뭐 혼자서 잘 지낼 수 있는데 굳이 그럼 둘이서 왜 살아? 그리고 포기하면 나타난다니, 아니 그럼 포기를 하면 어떻게 사람을 만나? 약간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저는 사실 되게 그 당시에 끌려다니는 연애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 왜 내가 그렇게 끌려다니는 연애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때 당시엔 몰랐는데 지나고 나니까 되게 분명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때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제가 그때 당시에 남자친구들이랑 정말 많이 싸웠던 주제, 논쟁했던 이유들 중에 하나가 나는 애를 갖기 싫다. 결혼도 웬만하면은 별로 그렇게 급하게 하고 싶은 마음 없다. 결혼 잘못해봤자 뭐 어쩌고 저쩌고. 사실 이런 말을 되게 좀 달고 다녔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진심으로 내가 그런 가치관을 갖고 있다고 믿고 있었고, 실제로 뭐 한 구석에는 그런 가치관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밖에서는 그렇게 남자들 만날 때마다 뭐 소개팅 할 때마다 그렇게 막 당당하게 뻔뻔하게 이야기해놓고, 막상 집에 와서 인스타그램에서 뭐 결혼을 했다는 친구나 뭐 애를 낳았다는 친구나, 아니면 꼭 친구가 아니더라도 이제 인플루언서 중에서 막 되게 그렇게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는 것 같은 사람들 보면 너무 부러워 미치겠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안타까워요. 왜냐면은 제 니즈, 제가 정말 원하는 것에 저는 되게 솔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 솔직하지 못했던 이유는 제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뭔가 결혼을 할 것 같이 하다가 안 되고, 결혼하자 이랬는데 또 알고 보니까 이상한 놈이고, 막 이런 경험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뭔가 결혼이라는 게 나한테 더 이상 이렇게 가까워질 수 없을 것 같으니까, 나이는 점점 막 들고 있는데 점점 뭐 좋은 사람은 다 없는 것 같고 주변에 없는 것 같고, 막 그런 초조함 감정이 있다 보니까 그거를 되게 어떻게 보면은 이겨내기 위해서 택했던 방식이, 내 이상과 현실 간의 괴리가 너무 크면 너무 힘들잖아요. 이걸 줄이는 방법은 이상을 줄이거나 현실을 높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상을 줄이는 방법을 선택한 거죠. 난 결혼 필요 없어. 난 그런 거 관심 없어? 없어도 혼자 잘 살 수 있어. 이렇게 맨날 밖에서 얘기해놓고도 속으론 그런 사람들이 너무 부러워가지고 항상 힘들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막 그런 분들 계실 수 있어요. 결혼하는 게 왜 부럽냐, 뭐 혼자도 괜찮다. 그거는 이제 여러분 각자의 가치관이고 각자의 어떤 과거와 각자의 경험이 담긴 생각이니까 전 존중합니다. 대신 제 생각도 존중해주세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사실 아버지가 없이 어머니 밑에서만 자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어머니도 너는 나중에 결혼하면 꼭 되게 좋은 가정을 꾸려서 너가 되게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도 하셨고, 저도 어떻게 보면 마음 한켠에 내가 갖지 못한 것에 대해서 내가 성인이 됐을 때는 채우고 싶다라는 욕심도 있었던 것 같아요. 살다 보니까 그게 그렇게 내 맘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깨닫고 나서는 그런 생각을 아예 버려야겠다라고 한 거죠. 아니 제가 진짜 전 남친들이 영상 볼진 모르겠지만 보면 진짜 공감할 거예요. 저 애기 안 낳는다고, 애기 갖기 싫다고 막 아주 난리 피고. 근데 이제 제가 그렇게 살면서 좋았어요. 전 제가 그런 사람인 줄 알았으니까요. 근데 제가 어느 날 통안에 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다는 거를 깨닫게 됐는데요. 그게 어떤 거였냐면, 친한 동생과 친한 동생 아빠와 제가 셋이서, 특이하죠. 근데 셋이서 같이 골프를 갔어요. 근데 이제 공교롭게도 그 친한 동생과 그 친한 동생의 아빠는 저랑 성이 똑같아요. 근데 제가 심씨잖아요. 근데 심씨라는 게 그렇게 흔한 성은 아니어가지고 사실 하나밖에 없어요. 한국에 하나밖에 없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먼 친척이니 막 이러면서 되게 친하게 지낸 동생이거든요. 근데 이제 같이 골프를 갔는데 참 그런 거예요. 그 아빠가 막 엄청 다정하게 제 친구를 챙겨주고 그런 건 아니었는데, 그냥 툭툭 무심히 던지는 말 하나, 우리 딸 잘하네, 이 샷 너무 좋았네, 막 이렇게 하는 것들이, 그러고 나서 이제 막 저한테 막 맛있는 걸 사주시고 막 이렇게 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제가 글쎄 지금도 생각하면 눈물이 막 고이는데요. 침대에서 진짜 엉엉 운 거예요. 내가 그게 너무 부러워서요.
친구한테도 전화도 했어요. 진짜 미안하다 땡땡아. 근데 내가 진짜 오늘 너무 부럽고 막 서럽고 그래가지고 지금 자꾸 눈물이 너무 난다고 막 그랬어요. 저는 제가 되게 강한 사람이라고 저를 되게 스스로 많이 포장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보이면서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좀 약간 남자들을 만날 때 약간 갑옷 같은 걸 쓰고 만난 거죠. 난 혼자여도 괜찮아. 막 가족 같은 거 안 위로도 돼. 결혼 안 해도 돼. 막 애기 안 가져도 돼. 막 이런 온갖 갑옷들을 쓰고 남자들을 만나고 상대했지만 사실은 제 마음속 깊은 곳에는 누구보다도 막 어떤 따뜻한 가정이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었구나 라는 거를 제가 그걸 계속 무시하면서 살았는데 제 눈앞에 이렇게 갖다 주니까 그거를 무시를 할 수가 없어서 정말 막 서러운 눈물이 막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되게 많이 느낀 것 같아요. 제가 인생을 얼마나 바보같이 살았는지, 얼마나 이제 나를 꽁꽁 싸매고 나를 되게 자기 방어하면서 살았는지에 대해서 되게 많이 느꼈어요. 참 슬픈 게 여러분, 가족도 마찬가지고요. 뭐 내가 결혼할 상대도 내가 마음을 먹는다고, 내가 열심히 한다고 바뀌지 않습니다. 뭐 내가 엄마 아빠 새로 만들고 싶다고 만들 수 있나요? 아니면 뭐 남편을 내가 이런 사람으로 갖고 싶다고 해가지고 그런 사람이 뭐 뿅 하고 나타날 수 있나요?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좌절스러웠던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며칠 동안 펑펑 울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요. 아, 그래서 내가 자꾸 이렇게 이상한 사람 만나고 이상한 연애 했구나 라는 게 다 설명이 되더라고요. 그 남자들이 결혼하자는 얘기 막 하고 그래요. 사실 뭐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이제 30대 되신 여자분들은 공감하시죠? 뭐 결혼 이야기 나온 남자친구랑 결혼했으면 뭐 한 10명 결혼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연인들끼리 20대 때 만나도 너무 사랑하면 우리 뭐 몇 년 뒤에 결혼하자 이런 얘기 하는데 30대 돼서 하는 연애는 이제 뭐 결혼 얘기가 뭐 조금 만나도 나오기 마련이에요. 근데 그러면은 말로는 막 결혼 안 할 거야 싫어 이러면서도 참 무의식적으로 그 사람의 좋은 면을 더 봐주려고 하고 안 좋은 면은 묻어주려고 하고 웬만하면 맞춰주려고 하고 내가 결혼할 만한큼 좋은 여자다, 이해심이 있는 여자다라는 걸 좀 표현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랑 뭐 결혼 얘기가 나오면서 뭐 되게 뭐 연애하다가 뭐 싸우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진짜 웃긴 게 그런 거예요. 그래 뭐 결혼한 사람들이 어디 뭐 쉽게 결혼했겠어. 우리도 다 이런 우여곡절 난관이 있는 거지 이러면서 막 이해해주려고 하고 지금 생각해보니까 말만 그렇게 세게 했지 내가 내 안에 갖고 있는 그런 욕망, 소망들 때문에 이해해주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이해해주고 넘어가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넘어가줬던 게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오늘 영상에서 다른 것들은 다 뭐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근데 이거 하나만큼은 좀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나쁜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 그거는 내 잘못이 아니에요. 그냥 이거는 운이에요. 어떻게 하다 보면 그런 사람 마주칠 수 있어요. 평생 살면서 한 번도 안 마주칠 수는 없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 마주쳤을 때 도망가지 않고 그 사람이 나한테 상처를 주는데도 그것을 계속 허락하고 계속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내 잘못이라는 거를 제가 이 나이 돼서야 깨달은 것 같아요. 저는 그랬던 거죠.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내 한 구석에는 항상 존재했으니까 그 사람들을 계속 이해해주면서 어떻게 보면 상처 주는 것을 허락했던 것 같아요. 말만 되게 인디펜던트하고 독립적인 여자고 뭐 돈 잘 벌고 그럼 뭐하냔 말이에요. 결국에는 내 안에 있는 모습이 이중적인 거죠. 참 불쌍하다 싶었어요. 제 스스로가 참 고생 많이 했다. 이렇게 원하면서도 원한다고 대놓고 말도 못하고 그렇다고 이걸 뿌리치고 버리지도 못하고 정말 나한테 따뜻한 안식처가 필요했는데 아무도 나한테 그런 안식처를 제공해주지 못했구나. 고생했다 전현아.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정말 진짜 며칠을 오열을 했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제 마음이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제가 어떤 식으로 생각이 바뀌었냐면 이제 노력하지 말자. 이제 그만하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나쁜 사람, 쓰레기 같아 보이는 사람 근처에도 간 적이 없어요. 제가 앞에 막 쓰레기들 어쩌고 저쩌고 나쁜 연애 하니까 제가 무슨 막 되게 막 배드보이 막 이런 사람 막 만나고 막 그런 줄 아시겠지만 사실 아니에요. 저 되게 만났던 사람들 다 학력도 출중하고 직업도 출중하고 외모도 괜찮고 결혼하고 싶은 사람, 결혼할 만한 사람을 만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도 다 내려놓은 거죠. 아 됐다. 이제 다 필요 없다. 안 만나. 그냥 나 안 만날게. 나 그냥 혼자 살게. 그냥 나 정말로 이게 진짜 웃긴 게 이전에는 말로는 그렇게 해놓고 마음속 깊숙한 곳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는 진짜로
내가 심심할 때 영화 볼 수 있고 밥 먹을 수 있는 사람 있으면 만나겠지만 막 그렇게 진지한 만남은 이제는 별로 기대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으로 바뀌면서 정말 좀 사람이 내려놓고 포기하게 됐어요. 근데 제가 드디어 포기하고 혼자 잘 지낼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제가 참 웃긴 게 그 뒤로 만난 남자들은 참 제가 다른 사람이더라고요. 저는 제가 그렇게 멋있는 여잔지 몰랐어요. 내가 이게 아니다라고 느껴지면 단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나한테 상처를 주는 것 같으면 너는 나한테 지금 상처를 준 거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그 사람 인생보다도 내 인생을 앞에 둘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혼자 되게 잘 지낼 수 있게 된 거죠. 막 취미 활동도 정말 많이 하게 되고 이제 더 이상 기대를 좀 안 하니까요. 그렇다고 소개팅을 안 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소개팅 나갈 때 예전같이 막 이 사람이 결혼할 만한 사람인가 막 이렇게 뭐 체크하면서 대화를 한다든지 이 부분은 좀 아닌 것 같은데 약간 이런 게 생각이 들었을 때 막 되게 엄청 경계를 한다든지 막 그런 것도 그냥 없고 그냥 에이 그래 뭐 넌 그런 사람인가 보지 어차피 나는 너랑 별로 진지하게 잘 되고 싶은 마음이 없어 막 이러면서 되게 엄청 쿨한 사람이 됐더라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도 전 되게 멋있는 여자가 됐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참 운이 좋게도 지금 현 남편을 만나게 됐고 지금 이렇게 제가 그 당시에 정말 꿈꾸면서도 갖지 못했던 행복한 가정과 비스무리한 가정을 꾸리고 있네요. 인생이 참 되게 묘하고 특이한 것 같아요. 내가 그걸 정말 얻고 싶고 원하고 노력하고 이럴 때는 오히려 나와 거리가 더 멀어지고 내가 진짜 내려놓고 해탈하고 어떻게 보면 나를 내 인생의 중심으로 두고 그럴 때 내가 원하는 게 더 나한테 다가온다는 사실이 참 신기하면서도 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지를 저도 이제서야 좀 알게 된 것 같아요. 제가 30을 넘기며 결혼하기 전에 가장 잘했다, 가장 내 인생에서 의미가 있는 시간이었다라고 생각한 시간이 피터를 만나기 전 한 1년 정도의 시간입니다. 그동안 정말 저는 제 숨겨왔던 제 안에 있던 상처나 그리고 제 안에 있던 욕심, 제 안에 있던 질투, 안에 있던 소망 이런 것들을 다 꺼내서 하나하나씩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제가 그것을 위해, 그걸 이겨내기 위해 또 얼마나 노력을 하면서 하루하루 보내왔었나에 대해서 아무도 몰랐지만 나도 몰랐더라고요. 나도 그걸 알아준 적이 없더라고요. 제 안에 있는 그런 결점들, 단점들까지도 제 한 부분이라고 좀 생각해주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오늘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이건 것 같아요. 내 안에 있는 감정을 부정하지 말자. 내 안에 있는 것들이 아무리 부족해 보여도 그게 왜 태어났는지, 그 감정이 왜 생겨났는지는 나는 알고 있거든요. 저 사람이 왜 부러운지, 나는 왜 그게 갖고 싶은지는 나는 알고 있거든요. 나는 날 이해해줘야 하니까. 그래서 내 안을 좀 더 들여다보고 나를 좀 사랑하는 그런 시간을 여러분들도 가져보시면 어떨까. 혹시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된다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좀 이 영상을 찍어봤던 것 같아요. 되게 긴 이야기였는데 이렇게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요. 더 자세한 이야기는 또 댓글로도 좀 길게 적어 놓을게요. 그래서 한번 확인해 주시고 여러분들도 비슷한 경험 하셨다면 댓글로 여러분들의 경험도 공유 많이 해주세요. 그럼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